인테리어는 큰 돈을 쓰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공사하는 과정에 내가 신경 쓰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평당 얼마의 금액이 적당한 것 같으세요? 평당 100만원, 80만원, 120만원?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으로 100평 현장을 공사한다라고 치면 총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근데 이 공사 규모를 줄여서 10평 공사를 하면 똑같이 평당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액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0평을 1억 원 주고 공사했을 때랑 10평을 1000만 원 주고 공사했을 때랑 그 디자인이나 품질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서 좀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큰 묶음을 살 때 하고 한 개를 구매할 때 하고 그 한 개의 단가, 평단가라, 인테리어에서는 평단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개의 객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공사 중에서 평단가로 가장 비쌌던 현장이 평당 1,500만 원짜리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평단가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평당 1,500만 원을 받고 했던 그 공사 현장의 규모가 한 평이었어요. 액세서리 가게였는데 이 1,5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가구나 집기 비용만 받은 금액의 반 이상이 들어갔어요. 또 현장이 작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이 지체되면서 인건비 포지션도 커져서 저는 이 1,5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평당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은 크게 공사 비용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아파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레이아웃도 정해져 있고 많이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평단가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하는 상업 인테리어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카페 공사하는데 평당 얼마일까요? 헬스장 공사하는데 평당 얼마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규모에 따라서도 비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인테리어 예산을 정할 때 평당 얼마라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돈에 상관없이 결과물만 좋다면 괜찮은 고객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일을 하면서 이런 고객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공사비하고 상관이 있으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예비 고객 여러분들께도 공사비용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공사비 예산을 잡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테리어 회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정도 수준의 공사를 어떤 규모로 했을 때 대략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몇 군데만 연락을 해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인테리어 회사에 보여주고 이런 컨셉으로 몇 평의 카페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나온 예산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다 싶으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컨셉을 좀 줄여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예산을 좀 더 마련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또 인테리어 회사를 만나보고 견적서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경우는 많이 모듈화가 돼 있어서 이런 견적서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견적서 안에 쓰여져 있는 사양, 상세 스펙들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어떤 회사는 조금 더 비싸게 가져오는 곳도 있고 어떤 회사는 좀 저렴하게 가져오는 부분도 있을 테니 꼭 그 안에 들어있는 상세 스펙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상업 공간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아파트처럼 모듈화 하기도 쉽지 않고 현장 여건이 그 어떤 곳도 똑같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공사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실측을 하고 나서 바로 견적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사양으로 어떤 스펙을 써서 공사를 해야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견적서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 또 그렇다고 간단하게 레이아웃을 잡아서 이렇게 공사하는데 얼마가 나온다 라고 견적서를 만드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 홈페이지나 내가 원하는 디자인 컨셉의 방향을 잡고 대략 예상가를 정한 다음에 회사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갈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레이아웃으로 견적서를 만들기 때문에 공사하는 도중에 상세한 이야기가 없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꼼꼼하게 회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펙들이 견적서에 하나하나 다 기재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공사하는 동안 갈등을 줄여낼 수가 있어요. 간혹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고객도 어렵고 회사가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고객이기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알아서 하는 건지, 회사가 점장이도 아니고 고객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끝나고 나서 이게 내가 말했던 게 아닌데 라고 하면 이때는 정말 서로 대책이 없는 거죠. 인테리어는 큰 돈을 쓰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공사하는 과정에 내가 신경 쓰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고객의 참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고객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 그 결과물을 놓고 나중에 서로 해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쓴 돈이 나한테도 이롭게 돼야겠지만 내가 쓴 돈이 그 인테리어 회사에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윈윈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윈윈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 회사는 경험도 풍부하고 괜찮은 회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맡겨만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했으면 고객이나 회사나 한 팀으로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인테리어 공사는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단순하게 평당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회사를 결정해서도 안 되고, 회사를 결정했다면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나도 회사의 일원으로 꼼꼼하게 참여하시고 신경 쓰셔서 서로 웃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